안녕하십니까?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먼저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대표님 그리고 관련 여러 직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에서는 덴마크의 숲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데요. 20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many visitors from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숲 유치원은 많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덴마크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국민들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부모의 감독, 교사의 감독 하에 있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은 놀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탐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현우 이사님께서도 저희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가 사과 주스를 또 같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전 사진에서 보셨던 여성분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죠. 아이들이 또 사과를 줍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사과를 주어서 또 사과 주스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막 울었어요. 얼굴에 뺨에 눈물이 흘렀는데 그 여성이 아이들이 막 노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눈물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예시를 보면은 또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전통적인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죠. 현재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이런 모습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질환을 겪기도 하지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압박을 가하면서 또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라고 아이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은 아이를 하나의 개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 여기 보시는 사진은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놀이를 할 수 있고요. 재미있게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기 보이는 아이들이 꽃하고 팬케이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단순히 꽃을 꺾고 팬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숲에서 놀면서 꽃을 따고 또 나무 숲 사이를 걸어 다니고 어디에서는 다 역할을 분담해서 어떤 아이들은 불을 피우고 어떤 아이들은 반죽을 만들고 어떤 아이들은 재료를 가져오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킨더가튼을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독일어인 킨더가튼의 어원을 살펴보면은요, 킨더는 어린이, 칼드는 정원이란 뜻입니다. 유치원은 어린이의 정원이라는 것이죠.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노는 정원이 바로 유치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 제 소개도 안 했네요. 제 이름은요, 먼저 수안이고요. 저는 교육 분야에서 거의 20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다양한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숲 유치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된 것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학습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양한 교육 환경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야외야말로 진정한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코펜하겐에서 제가 스톡홀름 게임스 숲 유치원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은 숲 유치원이 코펜하겐에서는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펜하겐시에 사는 어린이들도 저희 숲 유치원에 옵니다.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저희가 버스로 아이들을 코펜하겐시에서 픽업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숲 유치원으로 픽업을 해오죠. 그러면 저희 숲 유치원으로 오는 것은 이제 도시를 벗어나 야외 공간으로 오는 겁니다. 그 야외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런 숲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지도 굉장히 넓고요.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저희 근처에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름다운 정원도 저희가 가꾸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여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글보트라는 유치원의 원장으로도 제가 재직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숲 유치원의 일종인데요.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치원에서 보면 바다가 보이죠.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숲 유치원이긴 하지만 바다라는 환경에서도 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시에도 조그마한 규모의 보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숲 유치원은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간에 야외로 자연 환경 속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전 연사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과 남성이 모두 동등하게 일을 하고 있는 곳이죠. 제가 볼 때 모든 어린이들의 97%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로서 어린이들의 발달, 학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의 하루에 8시간을 기본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기관들이 학부모보다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법규가 또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립이 됐건 공립이 됐건 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도 많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들과 아주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저희들을 신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숲 유치원에 다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집에서 또 엄마 아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립심을 배우고 독립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가 있죠. 법적으로 아이들을 어떠한 학문적인 기관에 보내야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취약전 아이들의 경우에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글자를 가르치고 학문적인 것을 가르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숲 유치원에서는 놀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교육 계획이라던가 학습 영역을 살펴보면 저희가 6가지 학습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일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은 전인적인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덴마크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향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을 가르치고 언어와 또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몸의 움직임, 신체적인 움직임, 오감, 그리고 움직이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자연, 야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커리큘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학습도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 환경은 모든 아이들을, 보육기관이 모든 아이들의 학습, 웰빙, 발달을 지원하고 케어하는 환경을 우리가 학습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은 다 특별한 존재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6가지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을 연계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습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언어를 배우는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단순히 학습 환경이라는 것이 언어 학습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예술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아이들이 동기가 부여되어서 어떤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학부모로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 양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도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항상 신선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덴마크 정부에서도 이런 차트를 사용하는데요. 야외에서 활동을 하면 교육적인 학습 환경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떠한 활동을 하던지 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식사하는 장소도 학습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밥을 먹으면서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이런 양념이나 반찬을 서로 건네주고 주고받으면서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 장소, 식사하는 간단한 일상적인 활동도 우리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육 커리큘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요. 학습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목적을 특별히 가지고 하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에서도 충분히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덴마크에서는 전인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아이들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단순히 비어있는 상자라서 그 상자에다가 우리가 이것저것 막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능동적인 존재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 존중을 해주어야 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학습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학습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이 필요하고 그 중에는 자연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술적인,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물론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육기관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육기관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육이 진행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육기관의 리더가 잘못된 사람이다라면 좋은 보육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숲 유치원의 교사들도 또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별도로 교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사들이 유치원의 원장급, 리더급이 되더라도 제대로 이제 그러한 직원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교사가 중요하죠. 저희 덴마크의 경우에는 교사라고 하면은 먼저 이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취학전 연령의 경우 또 요구되는 교육적인 학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보육기관의 경우에 어린이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야겠죠. 어린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여기 9가지 제가 사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훌륭한 보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는 자유로운 놀이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놀이를 하든지 좋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여러 가지 놀이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유놀이 플러스 체계적인 놀이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원하는 거를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떠한 프로페셔널한 체계적인 놀이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들의 의견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기보다는 아이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자극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저희 숲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매일마다 삶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정원도 아이들이 가꾸고 있고요. 아이들이 요리도 합니다. 매일마다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자연에서 어떻게 우리 식탁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배우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도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모든 삶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육기관들이 물론 저희들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요.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2세, 3세 어린이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내 의견이 중요할 때, 내 의견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민주주의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룹을 지어서 서로의 의견을 이제 표현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그리고 아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반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새로운 스킬을 계속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항상 하고 있는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이라던가 기술도 많이 발달을 하고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교사들도 기존의 것에만 고소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3세에서 6세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제가 보내는데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 아이들이 호기심이 정말 왕성하고 자연 속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연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주제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또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 환경을 만들 때에 아이들의 정신과 신체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움직여 봄으로써 학습을 할 수가 있죠. 이 사진은 저희 숲 유치원에 벌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벌의 생태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꽃하고도 이제 벌이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벌집을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벌한테 먹이를 주기도 하고 벌을 케어하면서 이제 물론 꿀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벌집을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좋은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간 교육 계획인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오늘 놀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하루 종일 놀기만 했나요? 그러면 저희는 아니요, 하루 종일 놀기만 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놀기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배울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놀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NO라고 한다면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오늘 잘 놀았습니다. 라는 뜻은 오늘 세상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과 우정을 다지는 방법을 배운 것이죠. 집중하는 방법, 또 양성평등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놀이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창의력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좀 사진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보통 저희가 매일 야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매일마다 야외에서 뭘 합니까? 눈이 오면 어떡합니까?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질문을 하는데 밖에서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추우면은 밖에 한 몇 시간만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희는 너무 악천후가 아닌 이상은 밖에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매일 밖으로 나가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진공으로 된 곳에 우리가 아이들을 넣어서 바깥 세상과 격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줄 때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은 안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좀 살면서 힘든 점들을 많이 겪게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 뭘 배웠니? 지금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니?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잘 성장하려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냥 앉아서 울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었다라고 아이들과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매일 야외에 나가면서 저희는 함께 놀고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사고는 별로 이렇게 위험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빠르게 배우면서 실생활에서 실제 그 툴을 아이들이 이제 사용하면서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학습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라고 느낄지라도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실내에 두는 겁니다. 아이들을 실내에만 두는 것은 그건 큰 위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여러분 혹시 교사나 원장님이 계신다면은 매일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역량을 더 많이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뛰어나고요. 그런 이제 대인관계와 관련한 스킬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나무를 오르기도 하고 빠르게 달려보다가 또 느리게 달려보다가 항상 몸을 사용하면서 놉니다. 그래서 부모한테도 굉장히 좋지요. 아이들이 더 건강해지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집중도도 좋아지고 그리고 독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요. 좀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야외 활동을 하지만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매일 하면서도 동시에 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고요. 전문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고 교사들을 계속 교육합니다. 물론 자연이 최고의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고요. 전인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 신체적인 활동을 모두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고 또 기쁜 일들이 많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이 돼서 또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